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시장이 좋아질 듯하다 다시 꺾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사셨나요? 네, 오늘은 관망했습니다. 네. 오늘은 넓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약간의 가속을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척키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면서 쳐다보고 웃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의 급락을 보니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시장 버팀목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네, 일단 금요일 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일본 시장의 급락은 공포감이 좀 생길 듯한 그런 하락인데요. 마이너스 4% 정도까지 급락을 했고 대만도 1.4% 정도 넘게 하락을 했는데 외인과 기관이 1조 원씩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개인이 다 매수를 해줬습니다. 요즘에 개인의 매수 때문에 지수의 하락이 많이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일단 금요일 날 왜 빠졌는지, 유럽 시장이 왜 빠졌는지 봐야 되는데 유럽이 6시 40분 정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6시 40분부터 잘 오르다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직선으로 쭉 빠졌거든요. 빠지고 나서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락해서 시작할 때 그때 나왔던 뉴스가 그 미국의 연준 의원 중에서 세인트루이스 그 총재가 있죠. 네.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22년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비둘기파였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근데 이게 그런 발언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발언이 왜 그 시각에 나왔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인터뷰거든요. 그냥 CNBC 언론사하고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건데 유럽은 빠질 때 어떤 그런 뉴스도 없었어요. 저녁 6시 40분부터 빠지면서 쭉 일직선으로 빠지면서 아무런 뉴스도 없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할 때라면 아침이거든요. 아침인데 그 아침 전에 그게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인터뷰를 그 전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전날 발표를 왜 안 하고 왜 갑자기 그때 발표를 했을까요? 보도를 왜 그때 했을까 하는 게 조금 의문이고, 네. 지난번에 2023년도에 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연준 회의의 내용이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2023년도에 언제 할지, 그리고 그때 할지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뒤에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라는 건 바뀌는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이 2022년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런 내용을 연준이 시장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네. 시장이 얼마나 내성을 가지는지 시험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미국 금리가 1.4%까지 빠졌어요. 10년물이 빠지고 2년물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리 두 개의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년물이 다시 돌아서 올라야 돼요. 네. 지금 금리가 올랐을 때는 오른다고 막 난리였는데 지금은 빠지고 있죠. 10년물이. 네. 10년물이 빠지는 건 시장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야 되는데 언제 오를까? 지금 금리를 2022년에 올린다면 어느 정도 반영을 받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 기존의 시황에 큰 변화를 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선물을 8,000 계약 정도, 금액상으로는 한 9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다가 6천 계약 정도로 다시 줄였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천억 정도 이상으로 나오면 추세가 약간 이 포지션이 변한다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으면 기존 포지션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오르잖아요. 달러가 강세.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두 개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 안 좋다. 그리고 큰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기물을 팔아서 장기물을 사고 있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 네. 일단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 하락은 사실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6월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29.5% 증가했다고 했는데 반도체가 28%, 자동차가 62%, 그리고 석유 제품이 58%, 무선 통신기기가 15%.
석유 제품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네. 이거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했는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공공요금 이런 거를 동결을 하는 거죠. 네.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에 대비해 가지고 96%가 올랐다. 예, 뭐 그런 것도 에너지 가격이 뭐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그리고 중국의 신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네.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타림 분지라는 그 지역을 신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10억 톤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란의 대통령이 강경파 대통령이 이번에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핵 협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유가가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소폭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조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환율이 제가 떨어져야 된다고 3일이나 얘기를 했는데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환율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코스피 대형주보다 어떤 쪽으로 매수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코스피 시장에서 그 외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어요. 전기전자를 외인이 한 4천원 넘게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3천원 가까이 매도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서비스 업종에서도 뭐 2천억 이상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일단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형주는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이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분들은 개인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은 주식을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밀어올리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호가를 위로 올려가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무차별 매도를 할 때 그 밑에 받쳐두고 매수를 하는 게 개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고, 다만 이렇게 많은 물량을 받아내면 나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조그마한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수가 아주 중요한데, 일단 뭐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코스피 시장 대형주에서는 뭐 좀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은 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디스플레이 업종에 매수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종목은 반도체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오늘 3개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1개도 하락해서 상승 전환까지 밀어올리는 그런 모양이 나왔었는데, 디스플레이를 살 때 보시면 종목별로 보시면 이평선이 있어요. 이동평균선. 네,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거기가 밀집된 그런 이 밴드가 있거든요. 그 밴드 위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밴드 밑에 있느냐를 보고 매수할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걸 먼저 사셔야 돼요. 위에 있는 거. 그게 시가총액상으로 아니면은 그쪽에 대장주이든 아니든 위에 있는 걸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올라올 때 이평선대에 접근하게 되면 한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이 간격이 좀 크다 싶을 때 그때 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위에 있는 거를 사는 게 맞고, 오늘 위에 있는 거 중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이 하나 있죠. 네. OLED에 관련돼 가지고 2022년도에 소재 쪽의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OLED 관련된 뉴스가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든 회사 인증받았다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회사를 제가 작년부터 매수를 했다가 조금 괜찮았었는데, 그런 업종들, 네. 그리고 여기 동박 쪽 관련된 회사도 하나 또 오른 게 있죠. 네. 그런 것들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거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무선 충전 버스, 예, 시험 돌입한다고 길에다가 전선을 깔아가지고 그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걸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충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볼 건데,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오늘 중국의 그 신형 디스플레이 그쪽이 전 세계에서 비중이 40.3%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이죠.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일단
일단 뭐 최근에 장비 발주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조금 그 OLED 쪽에 내년에 뭐 소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면 장비 쪽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런 회사들은 사실 대형주는 없습니다. 네, 대형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연준위원 한 명의 2022년 금리 인상 발언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과 금리 움직임으로 본다면 앞으로 신흥시장에서 발을 빼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 신흥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신흥시장의 전망이 좀 암울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무디스의 애널리스트 한 명이 시장이 지금 10에서 20%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뭐 늘 나오는 얘기죠.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일단 오늘 뭐 중국이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또 3.8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이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지금 코로나 변종 가운데서 델타 변종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나온 그 변종의 확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거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게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그 확산이 좀 둔화돼 가지고 수혜를 앞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적자 기업들, 많이 올라온 적자 기업들을 폭락해야 되는데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오늘 미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여행하는 거를 제한을 한 달 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충격을 받으려면 봉쇄 이런 거 비슷한 얘기 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나오게 되면 근데 뭐 말레이시아 봉쇄나 이런 거는 아직 큰 충격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그 북한의 김정은이 발언을 했었는데 대화와 대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대결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미국은 대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어요. 네,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뭘까요? 네, 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그 발언을 가지고 새로운 긴장 모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 미국의 안전보좌관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밸류를 측정할 때 이 북한의 요소가 꼭 감안되기 때문에 그거가 조금 떨어져야만이 긴장도가 좀 떨어져야만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시장에 당장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금리 인상 발언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어떤 의도가 있다. 네. 밝혀지지 않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질문이 좀 많은데요. 지지난번 질문, 마지막 질문이 방송할 때 이렇게 누가 달아주셔가지고, 그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장비와 소재 중에서 먼저 가는 게 장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소재가 먼저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네, 한 50%를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공장 가동률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갑자기 공장을 증설해서 장비를 발주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네.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니까 엄청나게 기업들이 전망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발주를 한다. 네.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천천히 그 공장 가동률이 75%까지 넘어서기까지는 웬만해서는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7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업황이 개선이 상당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재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산이 많이 늘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재가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공장 가동률이 75, 80 뭐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증설을 하는 겁니다. 투자를. 그것도 증설을 지금 보시면 반도체 증설 투자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장비가 먼저 간다.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네. 물론 경제 상황이라는 게
뭐 업황의 상황이라는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되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투할 종목을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장투할 종목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옛날 그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이게 국가가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가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인데 이 밑에 여기서 올라갈 때는 장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중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그 뒤에 바로 대만이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투를 할 수 있는 주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산업이 지금은 또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야만이 살아남거든요. 근데 누가 어떻게 적응할지 삼성전자가 돈이 많아서 적응할 수 있다?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투라기보다는 장투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굳이 장투를 해야 된다면 미국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 그 회사를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독점적인 지위가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장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제가 금요일 날 철강 금속이 원자재 하락 때문에 지금 조금 빠지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올라갈 건데 제가 연이어서 얘기했던 게 지금 ESG라고 해서 그게 지금 중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뭐 연기금이나 펀드들이 그쪽에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단기적인데 이거는 장기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철강회사가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매출의 거의 한 50% 정도를 에너지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할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을 생산하는데 친환경 전기로 쓰지 않으면 그 철은 아예 판매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철강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단기적인 이슈죠. 지금 달러가 강세니까 원자재가 갑자기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산업이 지금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빠질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탄소 배출 그걸 줄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죠. 네. 그걸 줄이면 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뭐 철강 쪽에 수소나 뭐 이런 거 이게 투자를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거는 사실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나라 이 철강 산업을 10년 동안 안 좋게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과잉 생산을 줄여가지고 갑자기 올라간다. 중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잉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지금 중국이 또 과잉 생산해서 철강이 또 폭 나갈까 싶어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도 그 탄소 배출 줄여야 돼요. 네,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선진국들처럼 2050년을 기점으로 삼는 게 아니고 2060년을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신흥국의 그 환경 여건을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은 지금 탄소 배출을 갑자기 줄일 수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지금 근데 철강을 더 늘린다? 이게 돈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하락은 단기적이겠지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을 제가 투자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수집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수집. 네. 여러 가지 막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000만 원으로 큰 마음에 드는 좋은 종목을 샀는데 또 100만 원 생긴돼 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좋은 게 있어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또 사고 네. 그래서 종목이 20개, 30개, 40개 막 이렇게 늘어나죠, 계좌에. 네. 이게 수집이죠, 수집. 네. 지금은 디스플레이. 네. 지금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갈 때 그것만 사야 돼요. 나머지 거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뭐 오늘 좀 시장이 좀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갑자기 돌발 상황, 예,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갑자기 돌발 상황이죠. 근데 나는 계속 그 길을 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나은 장을 내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